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가 뽑았는데 학과는 이쪽에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한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저쪽은 성비고 이쪽에 와서 수업을 들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는 교수들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학생들이 다 이쪽을 선택해서 다 와서 거기 강의를 하면 강의를 못하면 어떡했지? 시간 강사처럼 이쪽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은 조금만 시간이 오면 재배치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주대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냐면 교수들한테 선행지는 불가하고 통합이나 특성화를 선택해야 된다고 명확히 말을 했고 대신에 통합을 하면 원하는 것을 재배치를 해주겠다라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약간 비용적이어도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다 이쪽에 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넘어가서요.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학과 통합을 하냐? 그냥 재배치를 하면 편하지 않냐? 근데 이 재배치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은 공간과 예산이 진짜 없어요. 자, 특히 저는 공간의 문제도 문제인데 일단 황재영 교수님이 어디 계세요? 잠깐 넣어주세요. 이게 빨리 말씀하세요. 공간이 외웠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인문대 고고학과에서 고고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가 국가 문화재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2021년부터 국가유산청에서 지자체와 같이 예산을 매년 거의 100억 정도씩 들어가면서 지금 6년째 우리나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매장문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이름은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이고요. 총 6년간 계획되어 있어서 올해는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같은 경우는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년 동안 했어요. 총 9군데에서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제 아스팔트가 포장되거나 이미 건물이 지어진 곳에서는 이제 이미 파괴가 됐기 때문에 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시면서 이제 녹지들 있잖아요. 뭐 산이라든가 나무, 동이라든가 거기에는 유적이 다 있다고 보시면.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연구소를 이제 인문대 앞에 소나무숲에다 거기다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유물들이 발견돼서 사실상 이제 그 반도체 건립이 조금 어렵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학교 정문 오른쪽 구석에 대전 중동유적이라고 예전에 1999년에 발굴 조사를 해서 현재 그 대전시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격의 성동기 시대, 원상무 시대, 백제 시대 유적들이 학교 곳곳에 분포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면 일단 문화재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 조사가 뭐 1억, 2억 드는 게 아니라 또 한 달 동안 한 15억에서 20억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조사를 하면 보통 이제 구릉 정도 하다 조사하면 한 1년 정도 금액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올라가는. 근데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공동같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가 발견되고 돼버리면 공동처럼 이렇게 문화적으로 묶이게 돼버리죠. 그러면 거기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떠한 이제 개발 행위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충남대에서 이제 뭐 공교대 교수님들은 충남대 이제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매장문화재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기술에 대해 분석해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없어요. 근데 공간이 없는데 그러면 위로 지으면 되잖아요. 돈이 있어요, 돈이. 예산이 없다. 거다. 그리고 이게 한두 학과 정도 되면 또 어떻게 모르겠는데 지금 전체 우리 한 100개 정도 학과 되는 것 중에서 유사진 돈이 한 절반 넘어요. 60여 개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다. 재배치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재배치가 어려운데 지금 대학을 통합하려고 하니까 학과 통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이원학 캠퍼스라는 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학과 통합을 시키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 학과 통합 한다는 데가 많아야지 교육부에게 통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는 학과 통합이 어렵거든요. 이게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한테 이게 학과 통합 이런 식으로 이원하다 아니다 해서 우리가 각오를 했을 텐데 처음부터 이원하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제 그 신청서를 제출할 기간이 오니까
통합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좀 있고.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비용적으로 해서 따로 뽑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안 올까요? 공수가 가까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올 수도 있다. 이것도 간단하게 나온 내용이 어떤 교수 손들어서 따로 뽑았는데 공무들이 따로 뽑혔어. 그래서 같은 대학 학생이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수업을 듣겠다. 교양 수업도 듣고 듣겠다는데 막을 수가 있냐? 그랬더니 막을 수 없다. 근데 설명에 나왔던 그 부분이 하지만 막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학교 통합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려 안 한 게 있어요. 작년에 통합 얘기를 안 하면서 통합 비용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출산자는 공부에 통합, 다른 데 가 있어요.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이 거의 흡수 통합하는 형태가 됐고, 그리고 돈을 많이 받아서 했어요.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흡수하는 뭐가 장점이냐면, 일단 캠퍼스 공부를 그대로 두고 통합 공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캠퍼스 공부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심플해요. 그 다음에 큰 대학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양쪽의 시스템을 비교해가지고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회도 그냥 원래대로 하면 돼요. 지금으로 통합하면은 재정위원회를 통합재정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돼요. 예산편성위원회, 통합재정, 통합예산편성 모든 것들을 다 통합위원회를 다 만들어야 되고 캠퍼스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 재배치 특성화하기 쉬워요. 다른 데가 어떻게 되면은 여수하고 전남하고 했을 때 여수가 조그마니까 오고 싶은 데는 오고 그 다음에 여수 가는 데 돈을 많이 주고 했어요. 다른 경우에 그게 된다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서 인센티브를 주면 예산과 그 재배치 크게 안 들어요. 근데 교원과 직원 이동격차는 많은데 이것도 숫자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줄 수가 있어요. 넘어가시면은.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한 학생 비율로 하면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공대 사이즈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통합 자금은 글로컬로 700원 내려가고 하는데 그 자금의 대부분은 들어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에요. 100%다 사업에 있어요. 향후에 입점 사업으로 풀리면 20% 정도 있지만 물론 그 글로벌 내에도 통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은 교과 과정을 조정하고 학생들의 장학금 주고 뭐 이런 거지 제대로 통합을 하려면은 재배치라던가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책상 바꿔주고 원격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거의 이런 소소한 것에 불과해서 글로벌 예산에 통합자금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무대학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쪽 캠퍼스 공부를 놔두고 통합 공부를 또 만드니까 옥상호흡 만들어서 옥상호흡뿐만 아니라 이 통합 공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 통장에 대한 예산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의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양쪽 캠퍼스 통장에 대한 의전도 있어야 되고 비서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직원은 어디서 찾게 되는 거냐? 이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고 시스템 합치는 것도 양쪽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을 먼저 넣어라. 승진 조건, 뭐 교육 기록은 다 달라요. 이런 거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그만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캠퍼스 재배치가 어렵다. 그런 가지고 있는 격차가 나는데 돈 나올 데가 없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이 지금 아무 어떤 대책 없이 2028년 3월에 통합한다라고 하는 거다. 그럼 그때 되면 정말 이거는 혼란 자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넘어가시고요. 통합대학 수험에 통합 비용 마련 대책이 없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통합 비용 어떻게 마련했더니 딱 나오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여기 공주대 학생 등록금이 작으니까 등록금을 올려서 해결하겠다. 이거 딱 하나. 이걸로 할 수 있냐? 뭐 어렵지 않, 어렵다 생각합니다. 넘어가. 말씀드렸듯이 글로컬 예산이 대학 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년에 선관시장 시절에 정재 전미기획부장이 글로컬 예산을 못 따오면 100% 자기가 사업비야.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업하는데 돈을 줘야 될 수도 몰라요.
최근에 제가 교육부에 가서 1년차 보고를 했거든요. 그게 유튜브에 생중계 됐어요. 유튜브에 남아있어요. 보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교육부에서 유학생들이 왜 순환대에서 많이 안 오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그 글로벌 사업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대학 등록 좀 써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은 우리 돈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서 글로벌 사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글로벌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대학부와 교육부에 가가지고 보고를 했지만 우리한테 보고를 안 했거든요. 대학 평론에 이것도 저희서 문제라고 넘어갔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고 이것을 어떻게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고 그런데 또 하나 이거는 저는 토픽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통합으로 뭔가 진짜 글로벌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냐면 저국대로도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땅도 안 가고 풀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얀치처럼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반죽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은 아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거를 고려하고 가야지 나중에 그거 고려 못했는데 그것도 있었어요. 할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예, 거의 이제 끝인데요. 수업한다고 하면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지금 그냥 통합 논의가 막 진행이 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통합 신청서에는 알맹이 없는 되게 추상적인 원칙들로만 거의 담겨서 내용이 작성이 돼서 아마 나중에 이제 찬반 신청할 때 판단해야 될 근거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이제 했던 돈 많이 내려온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대안된다. 여기에서 무너지면 교육부가 우리를 미워해서 다른 것도 다 깎을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왜 충남대는 작년에 결정을 해놓고 이번에 또 하려고 하냐. 뭐 교수들이 왜 이렇게 교수인단이 왜 그러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통합신청서 현재로 봤을 때 거의 추천적 내용 작성되고 그다음에 구성원들은 일단 내고 시간이 선택권도 두 가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질문을 요구하고 저는 공부가 이러면 좋겠어요. 답이 없다. 답이 없는 거는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런 판단의 거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구성원에게 알맹이 있는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게 해달라. 알맹이를 보여달라. 구성원의 선택을 맡긴 다음에 그 결정을 좀 겸허히 받아들여라. 우리가 좀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본부는 그거를 받아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라. 본부가 자꾸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놓고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하고 이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답하는데 모아보면은 맞지가 않은 그런 답들이 있습니다. 구성원에게 알릴 수 있는 선택지를 주려면 적어도 통합 중에 제일 중요한 교명하고 통합 본부 혹은 통합 총장 뽑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핵심 정체성의 핵심이고 하니까 그것 정도는 있고 그래서 우리가 투표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현행유지 현행유지를 약속했으니까 그걸 선택하는 학과에게 보장해주겠다라고 해야 되고 말만 하면 안 되고 통합신청서에 넣어줘야 한다. 통합을 선택하는 것은 현행유지를 선택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잘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거는 확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주대 등록금을 올려서 통합비용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거 맞냐? 한 번은 공주대 등록금을 올려서 공주대 교수들한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지난번 우리 설명회에서는 공주대 등록금을 올려서 충남대 직원은 월급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거냐? 확인 좀 해달라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지금 글로벌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그리고 혹시 우리 대학위에서 들어가는 건 없는지 오는 거는 고사하고 밝혀달라. 사실 우리가 돈이 지금 공부해서 이 글로벌 따와가지고 돈을 뭐 1,000억이니 막 갖고 온다고 하는데 누겨주시나요? 안 누겨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 그다음에 7번
공대하고 대등한 통합은 1인 1표의 원칙에 근거한 통합입니다. 이 본부의 최고 항무회의나 이런 것들을 구성할 때, 공주대 반, 충남대 반, 이렇게 받아들여. 근데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기적인가? 반반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글쎄요. 왜냐면, 하지만 저는 1인 1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어서 1인 1표를 하되 어떻게 공정하게 할 건지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냥 1대1, 예정하자는 게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부는 1인 1표 원칙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예, 구성원 한 페이지 더 있는데, 없나요? 예, 구성원들에게도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 학과가 의사 전공이 아닌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 학과가 의사 전공이 아니고 본인 학과가 빠지면은 그냥 통합이 돼서 안 되는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좁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다. 좀 크게 학과를 넘어서서 통합이 가져올 학교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과 이거를 비교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오늘 드린 말씀은 나중에 본부가 공청회를 할 때 그때 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럼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무원 노조 대표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떨려서 많이 혼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죠. 일단은 문부나 교육부에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말보다는 제가 팩트나 규정 이런 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진짜 통합 원칙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에서 얘기한 자율의사 기반 통합이 원칙이라고 하셔서 교수회에서도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부 고시에 2026년 3월 1일에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이라고 이제 고시가 됐어요. 고시라는 법적 효력을 한번 보시면 훈련과 고시를 보시면 이 훈련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고 일반 국민에 대한 상황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상당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고시를.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보시면 제3조의 이 통합의 절차를 보시면 일단 통합을 하려는 각 대학의 총장은 다음 각부의 서류를 포함하여 통폐합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번 통폐합 신청서 제3조의 4, 제7조의 이유 사항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구체적인 통폐합 계획을 포함하여서 통폐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부 장관은 이제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국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으로 봤을 때 한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3조의 4, 여기서 말씀하셨던 제3조의 4와 제4조부터 7조, 제7조 2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제4는 통폐합을 하는 대학의 총장은 통합대학 구조개혁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부에서 얘기했던 느슨한 통합, 자율 기반한 통합의 원칙을
이 고시와는 좀 배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계획을 무조건 수립해야 하고요. 통폐합 후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성화 계획에는 캠퍼스의 특성화 계획을 포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주 같은 경우 예산이 공대 베이스, 천안은 공대 베이스, 우리 충남대학 같은 경우는 의학이나 간호대 베이스로 공공 캠퍼스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통합하고 나서 이제 캠퍼스 총장, 캠퍼스 총장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법적인 용어는 공교가 아닌 캠퍼스는 부총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통합의 학사조직 개혁, 캠퍼스별 특성화,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사조직, 유사중고학과, 통폐합, 이 모든 것이 체계 폐지 등 해서 개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교수회에서 선정을 내니 다시 기획조합회에서 6월 12일 날 3대 원칙을 얘기했죠. MOU 핵심 3대 원칙. 단계적, 분리적, 이동 불가. 학과 자율 기반 통합, 이원화 캠퍼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무엇이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본부는 어떤 걸 기초로 할까요? 제가 그렇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된다면 저는 이 고시에 있는 교육부 국립대학 지원과 공사사 2043 691에 과장이라든지 와가지고 확실한 유튜브를 찍고 공문을 안 주니까 근데 확실한 대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성원들의 혼란이 있지 않아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이나 우리 직원들, 원들들 대학 존재 이유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 생각을 해볼게요. 대덕, 부은, 세종, 공주, 천안 예산에 이제 또 메가 캠퍼스 한다는 내부가 신동. 신동은 이제 교육시설이 안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제가 지금 동주대 홍대에도 천안버스나 이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캠퍼스 분산화가 되면 우리는 천안, 예산, 홍성, 공주, 세종, 대전까지 이거에 대한 통합 재배치를 통해서 특성화를 해서 본교를 왔다 가는 순환버스를 이용해야겠죠. 그렇다면 이 사업비는 과연 교육부에서 줄 것이냐? 절대 아니고 저희 대학생의 등록금으로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공주대학가 움직이는 것이 공주하고 천안 예산 캠퍼스 안에서 순환, 공주와 예산 캠퍼스 순환. 예산하고 천안이 없죠. 예산하고 천안은 일단 특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계십니다. 일단 저도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유추해본 결과로는 천안과 공주가 안 움직이는 것은 아마 공주를 공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양이나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이동 피로감과 주거 문제나 학생들 학습성 침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조금 아무리 거대한 캠퍼스의 입장에서 학생들도 힘들 것이고 교수님들도 이동하실 때 힘드실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고 교육부 정책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글로컬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교육부 정책이 그 전에 하면서 지방국회 때 우리 충남대를 포함해서 얼마나 재정 자립도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2014년도에 우리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5년간 350억이라는 9개 사업단의 사업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 이상 규모의 정원을 줄였죠. 이 정원을 줄이면 저희 예산 재정 자립도는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전에 우리가 보시면 입학정원 감축을 가산점부에서 했지만 우리가 380명 감축을 했고요. 2017년도까지. 그럼 38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을 견준 1,520명을 대략 400명으로 따지면 60억 8천만 원이 우리는 사업비 9개 사업단에 5년 350억을 받고 저희는 이제 이 돈을 이제 계속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로는 경상교통비를 쓸 수 없어서 목적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대학회계 수익 감세에서 경상교통을 하락해서 뭐 학생들 책벌상도 바꿔주려고 학과의 운영비도 없어진 거고 뭐 빈프로젝트 예견하고 지금 부족한 재정 상태에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사회 등록금 규제 완화 정책을 써요. 지금은 국가대학 2027년도부터 폐지하는데요. 이게 목은 국가장학금 이용으로 인해서 등록금을 동결시켰어요. 등록금 동결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이용을 사립대든 국민대든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국가장학금 이용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지금 2015년도에 사립대가 등록됐고 상계대학에서 136개도가 70.5%가 국가장학금 이용을 폐지하더라도 4에서 5%씩 등록금 인상을 반영했어요. 1년도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육부는 이거를 폐지하겠다. 사립대 운영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러나 지금 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런 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립대 동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해왔던 그 현 정부의 정책이랑 조금 다르게 글로벌 사업과 똑같은 현행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브랜드 대학 3이라고 해가지고 세계 대학만 또 선정해서 뽑겠다는 걸로 지금 또 글로벌처럼 또다시 또 사업비로 이렇게 얽매일 텐데 국립대 국립대 등록금을 동결 유지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사립대는 살게 만들고 국립대는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큽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재정자료 또 하향 사유를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2009년 이후 등록금 동결됐고 물가 인상됐고 과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관 축에 의해서 세입 감소됐고 그러니까 전에 우리 대학의 장들이 비용 편익 분석 없는 대학 캠퍼스 확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충남도 세종 캠퍼스 신설을 해가지고 매년 한 30억, 20억에 30억 정도 우리 학생 등록금 예산으로 이거를 지금 투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2009년도 등록금이 동결된 이유고 물가 인상 상황에서도 61억의 세입이 감소되었고 세종 캠퍼스 시설에 따라서 30억이 감소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진짜로 없어요. 저희 대학에. 그리고 2025년 통합기반 글로벌 사업 선정이 됐죠. 저희는. 2025년대 전남대와 제주대는 단독 기반을 전남대는 AI 부학과 기반, 제주대는 글로벌 기반. 근데 우리 대학은 이제 통합 기반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통합 예산 및 운영비 부담이 예측되는 정원 감축이나 대학 캠퍼스 확장보다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학생 1인당 이제 대학 알림이라서 이건 좀 공식적인 팩트자료인데 지금 충남대학교 재학생 수가 22,000명이고 공교대가 15,000명이 가깝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우리 대학이 훨씬 높죠. 그 공교대보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 기획 이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랬을 때 공주대 등록금을 올려서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주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바 없다. 그래서 또 한 번 조금 좀 알 수 없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공주대 통합 관련 Q&A를 하나 발제해봤어요. 공무원이 아닌 교직원들의 복지 수준은 하락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건 저희 충남대가 아니라 공주대 거예요. 그러면 통합대학을 설계 하향 평준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 누가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것인지가 이 계획은 전혀 지금 공주대학 축제도 지금 전혀 계획에 안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전국 평균의 등록금 726만 원, 사립 평균이 820만 원 정도, 면적이 670. 우리 대학이 440만 원이고 공주대학교 연평균 등록금은 385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주대 등록금을 우리 학교만큼 올린다. 한 55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공주대가 그렇게 가능하다면 할지도 모르겠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법정 인상 상한선이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 1.2배 3.19%라서 이걸 넘길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 근데 작년에 같은 경우는 5%가 넘었기 때문에 사립대학이 국가장학금 이유형을 포기하고 5%를 올린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3.19%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공주대학교 385만 8천 원에 3%를 올린다고 하면 한 11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정원 15,000명. 그럼 16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을 올린다고 하면 440만 원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학생들과의 합의가 전제한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대학이 존재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2009년 이후 등록금을 못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 좀 설명드렸는데 우리를 올리게 되면 13만 원인데 22,000명. 그러면 우리는 29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통합을 해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럼 이 돈을 다 투입을 우리 임금이나 학생들 실험시설 재료비로 쓰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주대가 380만 원으로 16억 정도 올린다면 아까 교수 회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낮은 교연비, 직원 교연비를 먼저 채울 것입니다. 제가 공주대학교 직원이라도 그거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 대학에 440만 원이라는 등록금을 올렸을 때 우리가 29억을 가지고 통합하지 않았을 때 통합하는 거에 대한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해소하고 그 29억으로 총장 대학의 자료실이 가져가지고 학생을 위한 공약, 직원을 위한 공약, 교수님들을 위한 공약 그걸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제출에 대한 찬반 투표가 앞서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해버스 인사이드 그리고 이제 공주 시민들의 이제 좀 반대 영향인데 또 얘기해보면 정부는 계속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고 지방 균형 발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을 풀어서 수도권 쏠림을 또 유입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통합으로 통폐합시켜서 계속 조금 지방을 균형 발전에 좀 해야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또 이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방 균형 발전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지역 소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으로서. 그래서 최소한 저번에 글로컬 계획서 제출 찬반 투표했을 때 학생들과 우리 공무원들 다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조합원들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 빼고 우리 공무원 조합원들은 이분들의 좀 이렇게 아픔을 이해하는지 통합에 좀 반대 입장을 던졌거든요. 네, 일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학노조 집단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 가족 여러분. 제가 지금 노란 이 몸자고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학교가 같은 구성원끼리 내지는 타 국립대학과 많은 차별이 있어서 그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66일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자고를 입고 우리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좀 했다. 방금 소개받은 대전 충청 대학교도 지부장 김기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뒤늦게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요, 알맹이는 앞에서 다 뽑았어가지고, 사실 할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같은 교직원이기 때문에 보는 이야기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 관련해서 어떠한 그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는 거의 비슷하게 갖고 있고요. 국립대학이 그동안 교육부가 통합을 추진해 오면서 어떻게 포커스를 뒀느냐면 통합을 하면서 입학 정원을 줄이는데 주로 중심을 뒀습니다. 지금까지 통합을 하는 과정. 경남과기대와 경상대학교가 통합을 하면서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은 게 거의 유일할 정도이고요. 다른 대학들은 모두 통합을 하면서 입학 정원을 줄였습니다. 국립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것은 어찌 보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져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쏠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서울 하면서 많은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을 통합시키면서 를 줄인다라는 것 자체. 어찌 보면 아까도 우리 공무원노조 지부장이 표를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사립대학의 등록금이 국립대학 등록금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등록금을. 우리나라 헌법에는 교육기획균등권을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교육받을 기회를 차단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바로 그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균등권을 차단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고등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또 국가가 그 국립대학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또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학의 입학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의 입학 정원을 줄여나간다. 그래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수도권을 더 쏠리게끔 만들고 수도권 국민들에게 교육기획균등권을 훼손하는 그런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그런 효과로 국립대학의 통합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간의 국립대학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라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국립대학의 입학 정원을 줄여야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하면 국립대학의 입학 학생이 줄어드나요? 거쳐 국립대학을 비롯해서 국립대학이 싼 등록금이에요.
우수한 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사립대학 위주로 갈까요? 수도권에 가능하지만 지방에서는 모두 국립대를 선택합니다. 근데 국립대 입학 조건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그래서 이 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통합을 하면서 입학 조건을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CK 사업이나 그동안 입학 조건을 줄이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줬던 것들을 보면 그거는 일시 지원금이었어요. 5년 동안 350억 지원해줬지만 1년에 60억씩 정확히 60억 8천만 원씩 우리 학교에 예산을 주거든요. 따지고 보면 6년이면 그동안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러면서 18년 동안 왔고 대학에 재정이 어려워졌던. 자, 네. 이거는 공주대학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사업 숙성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그런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를 묻는 이전에 학교가 패턴 체크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 구성원들에게 뿌렸습니다. 보시면 구성원 투표 결과 50% 미만 이하이면 글로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뒷단의 이야기를 보면 글로벌 사업을 포기하면 대학의 재정이 심각하도록 교육비 축소, 교직원 및 조교 감축, 조직 운영비 대폭 감축, 자체 연구비 축소 등 재정 감축 정책 시행 예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협박으로 느껴지시죠? 이 글로벌 이 사업 신청을 안 하면 교육비도 감축되고 연구비도 감축되고 그리고 구조조정 당하고 그렇게 된다. 라고 협박하는 거죠. 이런 협박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 글로벌 사업 신청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찬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 지난번에는 그 기반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였지만 이제는 공주대와 통합의 상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명확히 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토론에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협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현상을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또다시 이런 협박에 선택권을 침해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글로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대학 회계 재정이 어려워지나요? 우리 교수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사업비는 대학 회계, 그러니까 등록금이나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일반 회계와 포함한 대학 회계에 편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비나 뭐 임금이나 교육비나 이런 거는 절대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꼬리표가 돈마다 다 붙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꼬리표에 의한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업비를 못 받게 되면 대학회계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팩트 체크가 아니라 이건 사기 체크. 실제 우리 글로벌 사업이 들어와서 대학회계 한 1원이라도 들어온 게 있나요?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학교 재정 업무도 담당하시고 글로벌 사업으로 들어온 돈 대학회계에서 우리 연필 한 자루라도 살 수 있나요?
오히려 글로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자금이 들어가면 이렇지 대학교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할수록 대학교에서 지출되는 요소는 더 발생하면 발생했지 충족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1차년도 사업비를 받고 난 그 결과로서 분명히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팩트입니다. 자, 우리 학교에는요, 이제 우리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충남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이달 말이면 정년퇴직이 이제 약 7일, 9일 정도 출근하면, 저는 퇴직인데요. 저는 퇴직을 불과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도 이 목이 쉬도록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직원 선생님이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무원, 아까 공무원 선생 지부장님과 같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임금은 정부가 지급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대학 회계 직원입니다. 대학 회계 직원이 공무원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회계 직원은 총장이 임명한 직원입니다. 그는 대학 회계에서 지급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학 회계 직원은 크게 세 개의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회계직,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반 정규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용직, 흔히 통칭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그런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회계직과 상용직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단지 임금만 다를 뿐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별이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에서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내지는 단기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일반 정규직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같이 정년이 보장되어져 있는 직원들끼리의 차별은 차별금지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무기계약직 선생님들이 상용직 선생님들이 기간제 계약직식으로 수십 년간 계속 고용해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기간제로 있으면 회계직과 차별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니까 합법적으로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걸로 하고 너희들도 정규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동의 강도, 노동의 질은 회계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 공무원이나 회계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전문 직군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의 경우에는 기계 정, 통신, 위와 경비, 주차 등의 그런 현장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차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상용직 선생님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직 선생님들 같은 공무직 안에 같은 예를 들어서 미화원인데도 불구하고 정년이 서로 다르고요. 또 똑같은 정년 60세 정년인 사람들끼리도 60세 이후에 촉탁으로 근무할 때 어떤 분은 임금이 삭감당하고 어떤 분은 임금이 그대로 동결되고 이유 없는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주대와의 차별이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왜 공주대를 포커스로 해서 저희가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주대학교 상용직 선생님과 충남대학교 상용직 선생님들의 임금의 차이입니다. 월 기본급, 흔히 봉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보시면 공주대학교가 현재 지금 이게 25년도 기준입니다. 왜 25년도냐?
지금 저희는 아직도 24년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임금 교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렬돼서 투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26년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도 26년도 임금을 받고 계시는데 저희만 24년도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임금을 요구하고 있고 왜 학교가 요구해가지고 투쟁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공주대 1호봉 기본급과 똑같은 기본급을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호봉은 같습니다. 근데 2호봉, 3호봉 쭉 저희가 지금 35호봉까지 모든 임금을 다 여기다 나열하게 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는 1호봉은 같은데 우리 충남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호봉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31호봉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1호봉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게 364,160원. 근데 공주대는 지금 25년도 지금 받는 임금이 아니라 작년도에 받았던 임금이 435만 7,660원에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는 130만 원의 차이가 이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최소한 해달라고 요구하고 공주대는 우리는 31호봉이 마지막 호봉인데 공주대는 35호봉까지 그래서 35호봉 우리는 31호봉이 쓰되겠지만 공주대는 계속 호봉이 올라갑니다. 35호봉 마지막 호봉 기준으로 보면 68.2% 수준의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학교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저희들을 이렇게 투쟁의 길로 내몰고 있다. 자, 공주대 상용직 선생님들 임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다 아시잖아요. 학생들 수업료의 등록금이. 공주대 등록금이 충남대보다 등록금이 아까 높던가요? 낮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공주대는 상용직 선생님들을 점진적으로 회계직 선생님으로 회계직으로 다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용직 선생님들이 회계직과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 회계직과 상용직의 임금 격차가 공주대와 임금 격차가 거의 유사한데 자 그러면 공주대랑 통합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직원이 되는 거니까 동일한 교통 조건을 형성하는 건데 그거를 지난번에 1년 전에 우리 찬반 투표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향 평준화. 그러면 상향 평준화 하게 되면 어떤 재원으로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주대와 통합하는 것은 2028년도입니다. 28년 3월 1일부터 통합대학을 출범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27년도까지라도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가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통합된 다음에 또 점진적으로 줄여가더라고. 그 사이라도 좀 그 격차를 줄여나가자고 요구를 했고 그 측면에서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 정도 최소 70% 정도라도 공주대 수준을 쫓아가자라고 이 소박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통합하면 70% 수준에 대한 이야기도 답을 주지 않고 있으면서 요구하고 있으면서 통합 때문에 동일하게 노동 요건을 형성하게 글로벌 사업비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충분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통합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만은 못 해주면서 통합된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해소해 주겠다라는 그거는 저희들을 기만하면서 저희들의 세대품을 또다시 침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학교가 했어야 맞는 거예요. 우리 노동조합원들이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음을 우리 조합원들이 인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충남대학교 노동조합과 상용직 선생님들은 그동안 바보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년 전부터 다른 대학과에 이런 격차를 줄여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었고 또 같은 학교 내에서의 회계직 선생님과의 시설도 좀 줄여달라고 꾸준히 요구했는데 학교는 거기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약속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상용직의 임금을 회계직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협약서에 약정을 했어요. 근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요. 국립대학교는 18년 동안 등록금 올렸습니다. 어느 대학도 등록금 올릴 대학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건축국립대학이 충북대학 충북대학교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우리의 임금 수준은 지금 현재 상용직 선생님 임금 수준은 80%가 되지를 않아요. 76% 같은 건축국립대학 그만큼 사실은 상용직 선생님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 대학 운영해 왔다. 상용직 선생님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교육을 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양안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섭에서 지금 결렬되고 있는 내용, 퇴직전 준비입니다. 이런 거 공로연수라고 하는 게, 뭐 공무원도 1년, 퇴직 전 1년 연수를 네, 다 하고 있는데, 1년씩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만 회계직만 3개월을 네, 그래서 공주대는 1년을 공로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후학하게 되면 똑같이 1년으로 하겠죠. 그러면 그 전이라도 우리 맞춰가자라고 하는데 이것만도 안 해요. 퇴직금의 기준도 공주대와 차이가 있고요. 성과급은 공주대의 경우에는 상용직 선생님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요. 근데 우리 학교는 지급도 안 하고. 교통비 지원 이거는 좀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공주대는 세개 캠퍼스로 나뉘어서 예산, 천안, 공주. 이 원격제 캠퍼스로 정보 관련한 직원들에게는 매월 교통 지원비를 3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이 지급하는 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역시 대학회계에서 지급합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현재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지출 요소가 또 이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통합을 하게 되면 학교는 지금 두 가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공주대 임금으로 우리가 학교가 우리 상용직 선생님들의 임금을 공주대 수준으로 맞춘다라는 것 자체로 그거를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답도 없이 청사진을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공주대가 이렇게 많은 임금 받아서는 안 돼 높은 고임금을 받고 있다면 공주대에 부실한 임금체계를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학교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될 이야기가 좀 몇 가지 있는데 네. 좀 이따가 우리 토론할 때 또 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 묻겠습니다. 각 대표분께서는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3시 56분이어서 저희가 뭐 아무리 늦어도 3시 50분까지는 끝내지 않고 그 전에도 충분히 얘기가 되죠.
저희 세 명의 대표는 좀 많이 얘기를 해서 나머지 분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러면 패널 토론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대표분께서 1분 또는 2분씩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세 분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발표에 대한 질문 그리고 총정분께서도 이제 질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패널분끼리 이제 질문과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발표해 주신 분은 이제 그 모두 발언 생각하셔도 좋은데 지금 이제 처음 왼쪽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학원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대학원생들의 요구사항을 종합한 것을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충남대학교와 공주대학교의 통합 논의는 단순히 두 대학의 구조적 결합에 그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대학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재정 지원 문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구조적 지역사회와 대학 간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열악한 연구 환경 속에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이번 통합은 실질적인 연구과 제도적 지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충남대학교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밝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통합과 같은 중대한 변화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생 찬반 투표 가능 기율은 학부생의 경우 15%, 그다음에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대학의 핵심 구성원이면서 통합 이후의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의견의 반영 비율이 교수 및 교직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이에 학생들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 비율과 의견 수렴 절차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규모 확대나 행정 효율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통합이 혼란이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행정, 복지 전반에 걸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합 논의와 추진 과정은 학교 전체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며 주요 결정 사항 역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더 남아 있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부 대표님 모두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정대책위원장 서승환입니다. 먼저 이런 토론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학생회원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또 발표해 주셨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통합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에 선정되고 글로벌 예산이 들어와도 학생 장학금이나 학생 복지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보니 저희 총학생회는 예산보다 현실적으로 통합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학생 피해와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통합에서 절차적인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학 본부는 유사중복학과 통합 관련해서 구성원의 자율의사에 기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나, 최근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와 소통한 결과 공주대학교 대학본부는 조금 다른 입장을 표했다고 전달 받았는데요. 한마디로 공주대학교 대학본부는 유사중복학과 및 캠퍼스 재배치는 구성원의 자율의사에 기반한다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찌하여 통합이 되어 하나가 될 두 대학의 대학본부가 서로 말하는 바가 상이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부는 학과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학과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수차례 발표했으나
세 차례에 걸쳐서 제출된 학과별 특성화 계획서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례로 충남대학교 경영학부와 공주대학교 경영학과는 양교 합의 경영대학이라는 하나의 특화대학으로 출범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사전에 경영학부 학생들 및 경영학부 학생회장과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고 제출한 통합 및 특성화 계획서를 학생들에게 공유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제가 속한 인문대학 또한 12개 학과 중 8개 학과가 특성화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학과 측에서는 이를 학생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으며 학생회장이 해당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학생들이 동요할까 우려되어 공유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닙니다. 유사중복학과 논의에 학생 대표의 참여도 보장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원하며 학과별 특성화 계획서가 제출되었다면 이를 대외비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도 즉각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학과 차원에서 통합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반드시 학생 대표의 성명도 받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지난 글로컬 찬반 투표에 이어 오는 6월 예정된 최종 통합 관련 찬반 투표에서도 학생 반영 비율은 15%에 그칩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대부분 다들 학생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발표해주신 부장님께서도 학교는 실질적으로 학생 중심으로 돌아간다. 학생들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의 목소리는 20%도 채 반영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지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학생 반영 비율 개선을 안건으로 선정했으나 대학평의원회는 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던 탓인지 해당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대학평의원회 의원님들이자 단체의 대표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의사결정 구성원 반영 비율이 교수는 50%, 조교 및 직원은 30%, 학부생은 단 15%입니다. 이 반영 비율이 정말 공정합니까? 이게 정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꼭 주의 여러분 답변해 주십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통합 반대를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이 되면 물론 학교 재정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학령 인구 감소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기적으로 대전, 충청, 세종을 아우르는 메가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절차라면 저희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통합을 결사 반대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학우분들도 꼭 통합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구성원 최종 찬반 투표에 참여 및 학생 반영 비율 개선의 목소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규호 대표님이 모두 발언입니다. 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국공립대학교 주교 노동자 충남대학교 재단 맡고 있는 이현욱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먼저 시작전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작년 7월부터 이제 올해 2학기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통합에 대한 논의는 시작이 되었고 그때 제가 휴직이 들어가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제가 휴직 중에 통합에 대한 것들이 다 결정되면 어떡하나 제 휴직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데 모든 게 다 결정된 상태로 복직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복직을 한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오늘 이 자리에 휴직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휴직 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먼저 이 많은 워킹맘과 워킹 대리분들께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지난 1년간의 육아휴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휴직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다 계시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고 또 내가 정년이든 내 계약 기간이 또 보장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내가 자녀를 키우고 내 가정을 이끌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상시에도 열심히 생각했다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직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고용 상태나 어떤 지금과 같은 복지 상태가 크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각보다 학교와 본부와 구성원들 간의 그런 어떤 심도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아쉬움이 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H 대학교와 이런 통합에 대한 논의를 했었을 때도 그와 그때도 이런 식의 어떤 토론을 했을 때마다 또 제가 주요 대표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투표나 어떤 결정의 시기에 다다라서 급하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구성원들과 공유를 해서 어차피 찬성표를 던지던 반대를 하던 각 구성원이 자기의 의사표명을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짊어질 어떤 미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왜 항상 최종적인 다다라서야 어떠한 우리가 볼 것들이 생기고 정보들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좀 비슷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문무로 잘 전달이 되어서 다음 국청회든 아니면 적어도 저희가 참가 투표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90초로 섹스 없으신가요? 네, 아까 이야기 많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널 토론 시간인데요. 특별히 지금 본부에서 저희 이제 토론에 참석을 하지 않고서 굉장히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좀 전에 학생 대표님께서 저희가 대중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토론회 기획이 처음에 이제 통합으로 대학 재정이 개선될 것인가 처음 기획했습니다. 지금 재정같이 분명한 수치로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와 지금 여기 여러 패널분들 생각이 전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이제 통합 전에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하고서 이제 찬반 투표에 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에게 하나 요청드리는 거는 토론토에서 통합 입발 우리에게 이제 득이 되는가, 아니면 이제 실이 되는가, 이걸 갖다 우리 팩트 체크할 그런 기회를 갖다가 주입한 게 저희 하나의 요청입니다. 네, 그럼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태석 지회장님께서 혹시 여기 패널들을 이렇게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생각에는 그 그냥 페어로 하지 말고 예, 플로우 토론으로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30분이니까 50분까지 맞춰야 다 20분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 통정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도 괜찮고 저희 이제 앞에서 패널들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 의견 전달 저희가 모아서 원래 오늘 이거를 마치면서 제가 인부터를 발표하셨는데 이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서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앞에 나가서 패널들이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듣으면 여기까지 모아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건 제가 답을 하면 되고 답이 안 되는 것은 모아서 전달하는 그렇다는 그런 것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과감없이 일어나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어교육과의 박준만입니다. 간단한 스테어하고 질문 좀 드리는데요. 예, 지금 본부에서 이제 이번 학기 들어서 이제 그 특성화를 갑자기 이제 요구하는 바람에 사실 작년에 저도 좀 이렇게 잘 안 쳐다보고 있다가 이번 학기에 이게 무관심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 하면서 많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부의 말이 계속 바뀌는 중에 오늘 교수회장님 발표 중에 통합을 선택하는 것이 현재 유지라는 주장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 발언에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맥락이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한 4월에 본부에서 그 학과에서 지금 어떤 학과가 특성화를 했고 그런 자료가, 근데 사실 거기에 많은 학과들이 여전히 우리는 통합을 하고 싶은데 공주대에 해당 학과는 통합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난주에 기획처장이 유사중복학과나 통합을 선택했는데 공주대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학과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제 기억에 수목분인가 했었고, 거기에 이제 저는 대상이 아니니까 저는 안 갔는데 참석했던 교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걸 전달해 주시면서 그때 나왔던 것이 현행 유지를 요구를 현행 유지를 약속을 했는데 예전에 왜 현행 유지를 허용하지 않냐 그런 질문에 얘기가 되게 길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기획처장님은 계속해서 입장이 유사중복학과면 왜 현행 유지를 신청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 다음에 야, 근데 통합을 한다는 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통합을 하는데 쌍꺼풀이만 하는 거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저희 뭐냐면은 통합을 해도 따로 뽑는 거예요. 캠퍼스 별로.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다, 저쪽도 경제학과다. 그러면은 저는 이 충남대 캠퍼스의 모집 요강에 따라서 여기서 뽑히고, 저쪽은 공주대 모집 요강에 따라서 저쪽에 뽑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겠죠. 근데 같은 학과예요. 너무 기형적인데, 그 커리큘럼은 똑같이 만들고, 학부장은, 이거 기획수장 말씀하신 거예요. 학부장은 한 명이 있지만, 따로 뽑고, 따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통합을 신청하는 것이 유지다. 그런 취지로, 그래서 이제 그게 들으니까 너무 헷갈리잖아요. 계속 보이잖아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면 현행 유지를 선택해도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현행 유지 하고 싶으면 통합을 신청하면 된다. 네. 저는 근데 깔끔한 해결 방안은 뭐냐면은 현행 유지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두 번째 번 물었어요. 현행 유지를 선택해서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때는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현행 유지 통합을 해서 그게 현행 유지인데 왜 현행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통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근데 하나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는 통합을 해도 이게 이제 강원대가 그런 모델이에요. 강원대 모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데, 어떤 학과는 3개의 캠퍼스에 나눠지는 통합했거든요. 근데 3개의 캠퍼스에서 따로 뽑아요. 입결이 다 달라요. 입결이 다르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그 졸업장에 캠퍼스 연계 수단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저쪽에 있는 캠퍼스에서 순서 캠퍼스 아닌데 통합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다 입결을 다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취재로 가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경대 교수님에게 통합학과 신청한 물어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학과가 통합이 된다는 거는 하나로 뽑혀야 되는 거 아니냐? 본인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있고 없고랑 상관없이 우리 대학은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법원 회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대회비니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대회비니까 우리 구성원들끼리만 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회비예요. 법원 회의에서 교무부장님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기획부장님이 통을 뽑겠다면 또 막을 수 없겠고 또 다른 말씀을 또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아침에 아니 지금 뭔 소리야 지금. 그분들 다른 얘기가, 제가 이제 않는 거예요. 나 같은 학과야. 근데 저쪽에 있는 애가 원래는 저쪽에 들어야 되는데 3점은
멀거든요. 강릉은 멀잖아요. 올 수가 없어요, 사실. 2시간 걸려가지고 수업비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주하고 대전은 가깝거든요. 근데 맘만 먹으면 오는 거죠. 그러면 막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2시간에 가지고 오면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수업비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을 방안을 마련하겠다. 네,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질문. 네, 충남대학교 부비상대지위원장 박대찬입니다. 네, 저희 아까 학생대표께서 말한 이제 구성원 이제 투표 받은 비율 그리고 저희 구성원 학생들에게 이 통합 관련돼서 소통이 안 되고 있던 점에서 각 진행자한테 여러분께 한번 패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반영 비율에 대한 질문인데 네, 반영 비율이 15%, 학생들이 15%밖에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패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희 지난번에 얘기할 때 1인 1표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의 숫자가 2만 명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17,000명이죠. 그러면 저희 교수들 다 합쳐서 1,000명이고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공정한 건가? 어려운 문제죠. 이게 만약에 대통령을 뽑는 거라면 1인 1표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라고 하는 또 구조는 학생들은 학생이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봐야 되고 이거는 어떤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 하나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총량을 뽑는 문제부터 해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열어놓고 마찬가지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저희가 국민 인표라던가 아니면 청문회 안 한다고 해서 비민주적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들어야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럼 혹시 교수회장님은 15%가 적당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지 몰라야 되는지는 논의가 좀 있어야 한다. 다른 분은 대답하지 않나요?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총학생 입단대 지금 서승환입니다. 교수회장님께서 1인 1표로 할 경우에 학생들이 2만 명인 만큼 학생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 발표하실 때도 그렇고 사실 대부분의 교수님들 혹은 직원분들 그리고 학교의 주인 누구냐 물어보시면 학생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만큼 많이 반영되는 게 보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인 1표까지 안 하더라도 저희가 지난 대학교 경험 때 학생 33%, 교수님 직원 33%, 교수 33%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떤 조교나 교수, 학생이 수직적인 권력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면 세계의 단체가 든든하게 반영 비율을 가져가는 게 정말 맞다. 민주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문제 없으면 어떻게요? 실사무소장 김은정입니다. 진짜 저희 1년 전부터 본부가 얘기하는 대원칙, 물리적인 강제는 통합 없다. 자율적인 의사기관에 의한 여러분들이 통합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아니 성공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 현행 유지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이 말이 저기 그래서
지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부의 고지하고 너무 배치돼서 그래서 이 말 무엇이다. 공부 이 말 책임질 수 있느냐고 수십 번 수백 번을 걸쳐서 공부 입장을 운영인데 공부는 저희 자신이 맞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플라스틱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말이 맞지 않죠. 모순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공부 관계자분들이 나오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나오고 지금 뭐 질문을 던지고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없어서 저는 어차피 계산 준비가 되고 있고 나중에 또 공부에 답변을 듣는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 지키시다. 작년에 모든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심각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토론을 하든 특정을 하든 또는 일종의 하든 자율적인 의사 기반에 의해서 감정의 물리적인 통합이 없다고 원칙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교육부에 도시가 배치되더라도 교육부하고 본부하고 싸우더라도 본인들의 말을 끝까지 지키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 꼭 전달해 주셨으면 이 문제는 작년에 약속한 대로 통합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했던 약속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돈을 글로벌 예산을 받아서 학교가 지정적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글로벌 계약이 된다. 이런 약속이었거든요. 우리가 한 약속이 있고 그걸 우리 이제 교수회는 아니 국립대 법에 따르면은 유사정보학과는 통폐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작년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질문을 정말 없이 했는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는 국립대를 꼭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법이란 것은 고시라고 하는 거는 고시인데 그건 교육부 장관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다. 교육부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수회가 저희들도 그 약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투표를 했고 그래서 사전에 나오시니까 저희 대학병에 가서 이렇게 방해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함께 받아들이고 넘어갔습니다. 그 약속만 그대로 지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못하게 됐으면 새로운 판인 거예요. 만약에 바뀌었다면 새로운 판인 거예요. 작년에 문제지가 바뀌었는데 작년에 이미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간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작년에 했던 약속 지킬 수가 없다면 올해 새로운 조건들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되고 그거를 명확히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을 신청하는 것이 현행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공주대 등록금을 올려서 교수 월급도 더 주고 직원 월급도 더 주겠다. 라거나 이렇게 누가 들어도 상식되지 않은 거를 얘기하고 교육부에서 그 사업비만 말고 학교 돈을 들여서 이 그룹을 잘해라 라고 했을 때 아니 그랬잖아요. 돈이 오면 우리 분명 대학생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런 너무 여러 가지 팩트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해야 된다고 대응해야 된다고 그런 거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잘 도와서 제가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 교육부 고시가 그 작년에도 본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게 언제 고시인지 봤더니 이번에 바뀌었어요. 2026년 3월 1일자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조항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특성화나 유사중학교 통폐합 안 하면 이게 그 통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외적으로 한다는 거를 도대체 교육부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논란이 크니까 교육부 관계자 누구라도 나와가지고 공신력을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공청회가 만약에 공문장을 한다면 교육부 보셨던 그 부서에 전화를 해서 과장이라도 오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저도 같은 공무원이라서 절대 그렇게 피해 볼 것 같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면
교육부 관계자 불러야 돼. 그래야지 저희가 이런 혼돈이 없이 그렇게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좋은 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원래 약속하고 달라지고 벼보다 배꼽이 더 큰, 그건 정말 벼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이제 대학원 선생님께서 그 글로컬 예술 나와서 연구 환경이 좋아졌다. 그것도 저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R&D 예산을 많이 깎아서 사실 대학원 선생님들이 연구하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모든 문제는 전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언론사에서 취재 왔을 때도 그런데 이 글로벌 사업이 통합 앤드 글로벌 사업 두 개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가 돈 조금 주면서 두 개의 거대한 거를 우리한테 지금 시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뿐만 다른 모든 글로벌 대학, 국가공립대 대학들이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것들을 성과로 냈어요. 그래서 보면은 100% 달성한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글로벌 예산을 다 받지도 못해요. 그럼 뭐냐면은 저희가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글로벌을 다 못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예를 들어 그 통합 관련된 핵심이 연구거든요. 대학원 통합 그리고 기술원 만드는 거, 비즈니스 온 캠퍼스 이거 대학 통합이 안 됐는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성과가 나고 있어요. 우리 그 총장님이 미국에 가서 발표하실 때 반년 사이에 그 지역 연구 공동 연구 1,100건 나왔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대학 통합이 없어도 충분히 글로벌로 하겠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글로벌로 하고 있다. 통합은 전체 사업의 일부다. 물론 이건 싸워야 될 수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구성원이 사인을 해서 탄원서를 만들어서 이 교육부에 들고 가서 글로벌 계속 하겠다. 그리고 공수대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지역대학하고 지역 연구소의 현재 상태로는 돈을 안 쓰는 거라고 하는 거 결의를 해서 탄원서를 작성하는 거 그것도 한번 안건 나중에 시민에 보는 것도 대한민국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 구성원 이제 자율적 이제 교수님과 이제 협의해가지고 자율적 일반 비슷한 기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답변을 듣지 못해서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까지 통합 계획서를 낼 때 구성원의 자율적 일반 의사 기반이었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통합 계획서를 낼 때 서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을 통해서 구성원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번 그쪽은 또 요구사항이 있고 저는 그것도 반영되면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 네. 딱 1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육부가 이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일부 풀어주겠다.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또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 요구했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들 규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풀어주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에 등록금 인상이라든가 다른 요구들은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통합자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갈지 예상도 못하고 있고 통합자금에 대한 것은 지원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비만 현재 지원하겠다라는 거라서 저는 우리 학내 구성원들 더 크게 보면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의 같은 구성원들이 저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부를 상대로 국립대학이 국립대학 운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투쟁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늘
아프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